어, 가상으로 꾸며진 토론 대회였지만은 와일리 대학은 실제로 토론팀이 아주 유명했던 그런 대학팀이었고 흑인으로 이루어진 그런 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연설을, 이 토론을 듣고 나서 흐름을 금방 잡으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뭘 줬냐면 주제를 줬죠. 논제라고 하는 거, 따질 거리를 줬습니다. 뭘 따졌어요? 무엇을 따졌나요? 시민? 불복종. 정당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요걸 따진 거죠. 그리고 절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찬반 공평하게 순서를 정해서 지금 여기 2명씩 하고 있죠. 2명이 할 수도 있고 한 팀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팀이 될 수도 있고 어항토론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들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식은 정해져 있고 모든 토론은 그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그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넘어가기는 했지만은, 그럼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의 찬성 입장만 준비하면 안 돼. 여러분의 발표 주제만 준비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입장도, 찬성 측이라면 반대층의 입장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찬성 반대 모두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는 내 입장만 알아가지고는 토론할 수가 없고 상대방의 입장도 같이 알고 있어서 어떤 때는 찬반을 바꿔서 토론할 수도 있어야 돼.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우리 이제 와일리 대학을 대표했던 그 주니어가 갑자기 간디 얘기를 끌고 들어왔어요. 비폭력. 그런데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였죠. 비폭력이었지만 법을 어겼어요. 그것이 정의로운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간디를 통해서 왜 간디가 비폭력 투쟁을 하게 됐습니까? 어떤 행위들이 부당했기 때문에 부정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행동 전략이 비폭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폭력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3.1운동, 그리고 5.4운동, 그리고 간디에게 넘어간 거죠. 이 영화의 옥의 티라고 하면 그거죠. 소로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간디로부터 유래된 비폭력 저항운동은 3.1운동으로부터 쭉 이어진 겁니다. 그때 일본은 어떻게 대항했나요? 총으로, 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죠. 여러분 입장이라면은 3.1 만세운동은 정당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왜 정당하죠? 이걸 물은 거야. 법이 있었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 폭도들이 과연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하버드 팀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2차 대전 히틀러를 들고 나왔어요. 히틀러에 맞서는 것이 정당한가요? 그렇죠. 히틀러를 왜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까? 그가 법을 파괴하기 때문에. 법을 파괴하는 자를 물리쳐서 법을 공정하게 세우면 그건 바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과 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를 물리치는 것은 둘 다 공정해, 정의로워. 반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자와 법을 파괴하는 자는 불의하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서 시민 불복종은 곧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건 언제든 어느 때든 정의로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 논증도 강력한 거잖아요. 법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정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자 와일리 대학 출신이 뭘 얘기했습니까? 니그로. 흑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왔어요. 흑인의 정체성은 곧 인류의 정체성입니다. 인류의 정체성은 곧 양심에 관한 거예요. 개인의 양심, 집단의 양심, 시대의 양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심이 한번 작동을 하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이겼을까? 와일리 대학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네요. 하버드는 너무 궁색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단순 논리죠. 우리가 멍청한가요? 모든 법을 다 지키나요,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법도 막 지켜야 되나요? 이런 몰상식한 주장을 밀고 나가서는 어떠한 토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에, 건전한 상식에 부합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보다 우수해. 그렇다고 내 주장이 올바른 것은 아닌 거죠. 합리적 주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그리고 공동체 정체성에 부합하는 흑인들이 있는데 흑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진실과 상식에 부합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쳤을 때 아주 좋은 토론을 할 수 있다. 우리 선생님께서 좀 질문을 많이 받아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선별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에서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찬성 측 입론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요. 토론 일반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좀 건너뛸 텐데, 입론이라는 거는 논을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논을 세우다. 논은 뭐였죠? 토론할 때 논은 뭐였어요? 벌써 까먹었지 벌써? 토는 뭐였어요? 토항소경문, 토. 바로 잡는 거. 논은 정리정돈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따질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세우는 작업이 입론입니다. 교육 문제 너무 많죠? 어떤 문제일까요? 교육 문제 가운데도 바로 이 문제. 수능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공정성 가운데도 수학의 몇 번, 32번, 3번, 4번 문제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외고와 일반고 사이에 형평성 문제 등등. 아주 특정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입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것인지 정확히 정하는 과정이 바로 입론이다. 입론이 있으면 이제 입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현재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흑인에 대한 이런 차별 대우가 문제다. 그러면 찬성 측은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떤 목적으로 제기를 하는 겁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 또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찬성 쪽입니다. 그럼 반대 측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간단하네. 바꾼다고? 더 좋아질까? 더 나빠질 거야. 문제는 공유하고 있어요. 그죠? 토론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하기 때문에, 문제를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는 다 공유해. 찬성 측은 바꾸자. 반대 측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꿀 필요가 없거나 바꾸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모두 다 바꿔. 반대쪽은 바꾸면 문제가 더 커져. 악화돼. 이걸 가지고 정말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따지고 밝히는 과정이 바로 토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찬성 측 입론, 그다음에 반대 측 입론 지나가고 확인 질문. 네. 일단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모든 토론의 핵심은 반론에 있습니다. 내 이야기만 하면 토론이 아니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주고받을 때 핵심이 뭐냐면 반론하는 거예요. 근데 반론의 의미가 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상대가 지금까지 얘기한 중요한 논의를 비교 검토하는 거예요. 반론은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한 이야기의 핵심을 분류하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는, 첫 번째 정리해주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이렇게. 반론의 첫 번째는 논을 뒤집는다, 거울 보기 하는 것, 되돌리는 거. 상대방의 주장을 4개로 되돌려 오는 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좀 위험한 예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정치의식을 믿고 좀 민감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관한 거죠. 아, 좀 요즘 속이 터지죠, 그죠? 이 사드 배치 가지고, 한나라당, 민주당, 뭐, 한국 전체가 들끓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디도 지금 문제입니까?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뭐, 아이고, 동북아시아 전체가 사드 문제 때문에,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왜 한다고 그러냐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자,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자꾸 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전쟁에 대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그 평화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죠. 사드를 배치하면 전쟁 억제력이 커져서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거 찬성 측 주장이네요. 현재 이게 문제예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찬성하시나요? 찬성 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할 수 있을까요?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사드를 배치하면 정말 한반도에 평화가 오나요? 이렇게 묻는 거야. 정말 오나요? 근데 왜 온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죠? 이 시끄러운 이유는 뭘까요? 여기 반론이야, 그죠? 그러면 시끄러운 이유는 뭐죠? 중국의 반응이죠, 그죠? 중국의 반응이 예상 밖으로 거셉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하겠네요. 중국의 이러한 거센 반발은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그럼 찬성 측이 답변해야겠죠. 평화를 끌어들인다고 했는데 중국이 뭐 남한을 위협을 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러면 평화는커녕 오히려 전쟁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물어야겠죠. 중국이 왜 이렇게 반발하죠? 그러면 찬성 측에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반론이다, 이 말이에요. 평화를 가져온다고요? 정말인가요? 왜 평화 대신에 이렇게 분쟁이 자꾸 촉발되죠? 반론. 그 평화를 가져온다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분쟁만 야기시키고 있군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성 측은 그 분쟁을 이렇게 저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을 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반론이고요. 두 번째 반론 가능한 게 여기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 지금 크게 반발해가지고요. 한국 한류 문화 콘텐츠가 완전히 지금 수출이 지금 막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 중국이 경제 보복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중국이 경제 보복하는 거 아닌가요? 왜 콘텐츠 수출량이 이렇게 갑자기 급감하고 있죠? 하나의 데이터죠, 그죠? 이걸 가지고 반론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경제 보복 안 한다고 그렇게 믿으셨는데 이건 뭐죠? 그러면은 이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반론이에요, 그죠? 첫 번째 반론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한 내용의 핵심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 반론은 이러이러한 근거들은 거꾸로 당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이해가 됐나요? 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가 됐습니다. 또 하나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중국 언론을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마 찬성 측은 중국 언론을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언론을 읽어봤다면은, 중국의 신문이나 방송을 읽고 들었다면은 중국이 어떠한 보복도 안 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묻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혹시 중국 신문을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안 읽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중국이 반발을 안 하고 보복을 안 한다고 그러세요? 중국 지금 TV나 뭐 이런 신문에 난리가 났는데, 응? 야, 이런 경제 데이터도 있고 공식적인 채널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근거가 뭡니까? 근거 내놓으세요.
그거 못 내놓으면은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뭡니까? 이렇게 문제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론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네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주장에 허점이 있을 때 그 허점을 드러내는 방식. 두 번째는 상대방 주장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그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후자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너뜨리면 더 강력한 반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두 가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끝마치겠습니다. 한 3분이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은 PPT는 여러분 제가 좀 드리고 갈 테니까 나중에 공유를 좀 하시고 자, 뭐가 중요하냐면 아무리 토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마지막 부분 토론할 때 뭐 때문에 토론 못하게 돼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일이 벌어져. 긴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한번 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학년은 2학년을 무서워해. 그죠? 이런 건 여러분 토론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다름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당당히 주장하셔야 돼요. 2학년, 1학년 아무 의미 없다. 똑같다 그거는. 높낮이 다 필요 없고 네 편, 내 편, 친하고 아니고 우리는 항상 진리에 대한 에로스, 폴리스에 대한 에로스, 문제 해결에 대한 에로스를 갖고 있어야지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죠. 욱하기. 그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거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런 주장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왜 말을 안 할까요? 실제로는 할 말이 없어서. 쌓여있지만은 실제로 할 말이 없어. 또 뭐가 없습니까? 용기가 없어. 두 가지가 없어서 수업 시간에 조용히 있는 거죠.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팁이니까 일단 호흡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긴장 푸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간단하지만 아주 유용하니까. 자, 첫 번째 팁은 자, 숨을 들여 마시는 게 아니고 내쉬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들어 마셨다가 온 힘을 다해서 내뱉으세요. 끝까지 휙 내뱉어. 자, 오늘 3번만 하면 힘이 쭉 빠지죠. 네, 그럼 긴장이 풀리고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를 따라하면 좋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름은 얼굴 구기기. 자, 우리 얼굴에 있는 신경 중에 코에 붙어 있는 신경은 A10 신경계라고 하는데 뇌하고 10c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신경이죠, 그죠? 그래서 얼굴 근육은 뇌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통해서 뇌를 속이는 거야. 자, 한번 해볼까요? 얼굴 구기기 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일단 벌리고 이렇게. 네, 그거를 한 15초 정도 합니다. 시작. 이렇게. 네, 크게 진짜로. 혹시 어려우면 이렇게 가리고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네요. 토론에서 중요한 거는 토론은 읽기 대회가 아니다. 자, 한번 이건 복창을 해보세요. 토론은 읽기 대회가 아니다. 이거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 이기고 싶어가지고 계속 읽어.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읽고 토론 카드 가져와서 읽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청중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고 청중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설득하는 것이 토론이다. 설득할 의지가 없는 거죠. 내 말만 하고 끝내버려. 그러면 토론이 아니다. 그건 낭독회지. 그래서 첫 번째 요소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당당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당당함은 꿀리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하면 꿀리지 않냐면 농담. 네가 이겨봤자지 뭐. 져봤자 그냥 다 인생 전체가 농담이야. 한바탕 꿈. 그렇게 심오한 의미가 없어. 이 농담을 이해하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결과라든지 남의 눈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거대한 농담과 같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 좀 여러분은 혼란스럽게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농담의 의미를 잘 깊이 새겨보시고 그러면 당당해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넘쳐나야만 좋은 토론을 할 수 있고 좋은 토론을 하려면 억압과 구속으로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어야 돼. 실제로 해방이 돼야 됩니다. 긴장하면 뭐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더 긴장하라고 그러면 더 토론 못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과의 대화를 즐겨야 되는 거죠. 이 순간은 내게 농담과 같아. 즐거운 거야. 난 상대방을 즐겁게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농담으로서의 요소들을 여러분이 잘 갖추셔가지고 상대방이 좀 격하게 나와도 농담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좋은 토론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가 한 박자 늦어가지고 이제 뭐 제 강의는 이렇게 이제 끝이 났는데 이따가 박수 치시면 돼요. 에린 브로코비치 왔던 남경필 의원도 시장님도 왔다 갔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이런 얼굴들도 있고 응? 자, 끝! 끄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 시간을 꼭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질문 시간을 한 10분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어려운 부분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